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잡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어제 반등하는 듯한 비트코인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23센트 중반까지 하락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오른 것이 많이 없어서인지 그나마 약간은 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안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가격은 올라야죠. 올라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지요. 빅2 알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반등 랠리 시동 건화. 자, 이것은 뉴스BTC의 분석가인 아유시 진달이 이제 XRP 분석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는 0.2220달러 지원 영역에서부터 상향 조정을 시작했다. XRP 가격은 현재 주요 저항선인 0.2450달러와 0.25달러, 그러니까 25센트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30센트까지 되려면은 일단 25센트를 넘어야 한다. 반면 0.235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세가 재개되면서 22센트 중반 및 초반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아직까지는 23센트에서 잘 견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디 더 아래로는 가지 않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도 박살났고요. 금값, 은값 완전히 개박살났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암호화폐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나마 횡보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버티고 자금들이 XRP 쪽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펜토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더리움보다 XRP가 성적이 좋을 것 같다. 상승률이 좋을 것 같다. 주봉 마감이 기대된다. 놀라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XRP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딱 시총을 봐도 태가 났는데요. XRP가 하루빨리 이더리움을 쫓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의 메인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리플 드랍 에피소드 19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자가 초반에 나와가지고 이번 것은 XRP 중심의 에피소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하게 될 내용은 이 데이비드 슈워츠의 XRP 레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브리안 매디건의 디지털 자산과 유동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RD 지갑의 CEO와도 인터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RD 지갑 CEO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비드 슈월츠와의 인터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이 라이언 할킷이 물어봅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시작했으며 어느 위치까지 와 있나요? 그러자 데이비드 슈월츠 대답을 시작하는데요. 나는 2011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8년에서 9년 정도를 리플사에서 일을 해왔으며 XRP 레저를 개발해왔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단순히 탈중앙화된 레저에서 몇 초 만에 거래를 완료시키는 것이 다였다. 그 후에 우리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도 운영할 수 있는 기능과 커뮤니티 크레딧 등 여러가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2012년 중반에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가 있었다. 자, 그러자 다시 질문자 물어보는데요. 오늘날 많은 지불 제공 업체나 금융 네트워크가 XRP 레저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왜 XRP 레저 시스템은 그 기반이 단단한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그러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자,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시스템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며 이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시스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발전을 시키는데 천천히 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내가 XRP 레저를 개발하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비트코인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블록체인의 다른 사용자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할지 개개인의 사용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게 안 된다. 변화가 생기면은 반드시 모두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빠르게 레저가 변화하거나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XRP 레저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변화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컨센서스 중심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알고리즘이죠. 이 컨센서스를 이제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 증명 방식 같은 경우는 작동이 되고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한계를 맞이했고 그 이후로 특별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들이 XRP 레저에 추가될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상에서 사람들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외부 자산을 여기에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유동성이 XRP 레저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이 되는 자산을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VP International Markets, 그래서 기관시장 부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브리언 메디건 씨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질문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유동성이 왜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중요한가요? 그러자 메디건 씨 대답을 하는데요. 유동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래나 결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시장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이 자산이나 토큰을 다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오더북에 다른 가격대의 거래 볼륨들이 걸려 있고, 또한 어떤 가격에 얼마나 많은 주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주문들은 많은 볼륨들이 거래가 될 때 가치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동성의 중요성은 바로 접근성인데, 말 그대로 어떤 자산이든지 이를 쉽게 지역적으로든 여러 거래소나 장외 거래소든 다른 여러 인프라 등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이 건전한 시장은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시장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큰 일을 겪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쇼크에 빠져서 오더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면은 쇼크 전이나 가격이나 기능을 더욱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유동성은 이 시장의 건전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되는 유동성이 ODL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가치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미국에서 멕시코에 송금을 할 때 중간에 XRP가 브릿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사업 운영에 드는 비용들이 절감되게 되고, 소비자들 역시 그 덕분에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리플드랍 에피소드를 본 한 XRP 커뮤니티 멤버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잠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리언 메디건 씨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큰 일을 겪게 되고 쇼크에 빠져서 피해를 입은 후 복구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동성이 있으면은 더욱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부분을 보고 확신을 가졌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박살나게 되면은 이를 회복시키는데 XRP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두고 봐야죠. 그런데 XRP가 금융위기를 대비하는데, 금융위기를 복구하고 그 충격을 줄이는데 쓰일 수 있다라고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 랄슨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러스빨 영향이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금이 쫙쫙 가기는 시작했었는데 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더욱더 크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과연 여기서 XRP가 활약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장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는 보통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많이 미뤘죠. 그리고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나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XRP가 활약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잘못된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정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리플사의 CTO XRP 원장 기능을 확장 및 기타 암호화폐 도입 기능 연구 중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서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데 이 레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했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시키는데 이 본인도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다른 암호화폐라든지 다른 시스템에 있는 자산들을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 기사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등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제 하나가 업데이트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발이 빠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을 오해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의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블록체인 전체 시장이 이제 발전이 느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뒤처지고 말고 자시고 할 옵션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가 업데이트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블록들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어감이 좀 특이한 것들 잠깐 소개를 해봤고요. 저도 종종 이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아이디를 보시면은 체인링크 포테이토라고 써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트위치 핸들을 보면은 XRP 포테이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XRP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XRP를 5만 개나 들고 있었는데요. 들고 있던 XRP 5만 개를 이번에 체인링크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링크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XRP를 버리고.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체인링크 보시면은 미친듯이 올라가죠. XRP 같은 경우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진이 빠져서 XRP를 버리고 그 대신에 체인링크를 선택하면서 원래는 아이디도 XRP였었는데 체인링크로 바꿨죠.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깁니다. 추신, FU 리플, 그러니까 리플사에게 쌍욕을 한 것인데요. 여시나 먹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XRP를 던지고 체인링크로 이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이 사람이 미래에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체인링크 실적이 지금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여기에 베팅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의 이러한 선택이 나중에 그에게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될지 아니면은 후회를 가져다 주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XRP, 체인링크 둘 다 많이 올라가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오직 이 시간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한두 달 전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XRP를 던지고 이 B체인으로 옮기는 모습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최근에는 체인링크나 테주스 같은 코인들이 또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이 사람들의 결정이 나쁘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많은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식 때문에 XRP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옮기시고, 아니면 정말로 내가 봤을 때 XRP는 잘 될 것 같다, 이것은 내 선택이다 하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드려 봅니다. 아니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분산 투자가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체인, 체인링크, 테조스 다 좋거든요. 성공하는 암호화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XRP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긴 했지만은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니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이러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꼭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이 토마토 밭에 고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광고 영상 이제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행복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